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자료는 2025년에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연쇄 논란입니다. 네. 한 개인의 갑질 의혹으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연예계 전체를 흔든 이른바 주사이모 게이트로까지 번졌는지 아마 그 전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각종 언론 기사,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법적인 맥락을 짚어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 자료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 목표는 이 논란의 각 단계에서 핵심 쟁점이 뭐였고 또 왜 이 사건이 단순 가십을 넘어서 연예계의 고질적인 관행 또 법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는지 이걸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울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 그 첫 단추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진 걸까요? 모든 논란의 시작은 2025년 12월 3일이었어요. 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 자택에다가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였죠. 맞습니다. 보통 이런 가압류 신청은 조용히 진행되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제대로 법정 싸움 시작합니다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셈인데 네, 맞아요. 그 폭로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장이 바로 사적 괴롭힘이었어요. 방송에 자주 나왔던 그 유명한 나래바 파티 뒷정리는 뭐 기본이고 원치 않은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시키고 심지어 박나래 씨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거의 뭐 24시간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가사 도우미였다는 주장인데 심지어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음식 중 일부도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폭로했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명의 스타와 매니저 사이의 갈등으로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연예계에서는 소위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이름 아래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맞아요. 매니저의 공식 업무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사적인 지시가 당연시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번 폭로는 그 고질적인 관행에 민낯이 드러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한 번은 박나래 씨가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맞아 다치기까지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갑질을 넘어서 폭행, 상해 영역이죠. 그렇죠.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술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었죠. 아, 네. 개인 카드로 먼저 쓴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 안 해줬다. 이것과 함께 촬영장에서 소품 준비가 미흡했다고 자신들한테 폭언을 해놓고는 뒤돌아서서 PD랑 작가한테 혹시 당신들이 내 매니저들 괴롭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와,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까지. 네, 정말 점입가경인데 물론 박나래 씨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맞고소를 했죠. 매니저들이 회사를 그만둔 뒤에 갑자기 회사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요. 네. 과거에 명품 시계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같이 갈 만큼 아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만 해도 대중의 반응은 좀 반반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또 연예인 갑질 문제네 하는 시선도 있었고 아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이런 신중론도 팽팽했죠. 네. 전형적인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 이 진흙탕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한 매체의 단독 보도.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연예인과 스태프 간의 갑질, 금전 갈등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디스패치 기사에 나온 그 이름, 주사 이모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른바 게이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판도라 상자였죠. 주사 이모. 이 인물의 정체가 대체 뭐였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본명은 이서현, 한 유튜버가 아주 끈질기게 취재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피부관리 클리닉 같은 곳에서
속눈썹 시술 보조 이런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주변에 자신을 내몽골 포강이과 대학 병원 최연소 교수 출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내몽골 포강이과 대학이요? 그런 대학이 있지도 않다면서요? 없습니다. 와, 이건 무슨 영화 시나리오에나 나올 법한 설정 아닌가요? 정말 대담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행위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었다 이 말이네요. 변호도 없었고요. 허...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왜 심각한 불법 의료 행위인지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3가지 문제가 걸려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당연히 면허가 없다는 점이겠죠? 정확합니다. 첫째, 의료법 제27조가 규정한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주사나 링거 투여, 약물 처방, 이건 가장 대표적인 의료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가만 있자. 그럼 장소도 문제 아니었을까요? 멀쩡한 병원 놔두고 집이나 호텔 방에서 주사를 맞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법적 쟁점.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입니다. 아, 법에서는 응급상황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모든 의료행위는 반드시 허가받은 병원 안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회복이나 미용 목적으로 집에서 링거 맞는 건 그냥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문제 같은데 바로 향정신성의약품 문제였습니다.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죠. 박나래 씨가 매니저 명의로 항우울제 성분인 클로나제팜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맞습니다. 클로나제팜은 의존성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서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약들은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한 뒤에 처방하는 게 철칙입니다. 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는 건 의사, 환자,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심지어 전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를 보면 주사 이모 말고 링거 이모라는 또 다른 인물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런 불법 시술이 박나래 씨 주변에서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어쩌면 하나의 시스템처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연예계의 수요와 불법 공급자가 만나는 하나의 지하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그 의혹의 불길은 곧 연예계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맞아요. 이 논란은 더 이상 박나래 씨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주사 이모의 SNS 계정이랑 주변인들 증언이 막 파헤쳐지면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연루된 연예인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점이에요. 네,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쪽과 강력하게 부인하는 쪽으로요. 먼저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한 대표적인 사례가 샤이니의 키씨였죠. 네, 주사 이모가 키씨의 반려견 사진을 SNS에 올렸던 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자 키씨가 곧바로 의사인 줄로만 알고 자택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저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어요. 네, 그리고는 나 혼자 산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주 빠르고 전공법에 가까운 대응이었죠. 유튜버 입 짧은 햇님 씨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붓기 빼는 약만 받았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자 의사라고 찰석같이 믿고 진료를 받았다 시인하면서 결국 활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해명이 의사인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방어막이 되어주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 즉 시술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고요. 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받은 사람이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면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나는 불법인 줄 몰랐다. 즉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이 공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방어 전략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주장을 항상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정식 병원 간판도 없는 집이나 호텔에서 진료 기록도 안 남기고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시술을 받았다면 재판부에서는 상식적으로 무면허 의료인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몰랐다는 주장에 만능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인 전현무 씨였죠. 네. 무려 9년 전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해요. 당시만 해도 시청자들은 와, 정말 이동하는 차 안에서까지 링거를 맞으면서 일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산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거군요. 그렇죠. 주사이목 게이트라는 거대한 필터가 씌워지면서 과거에는 성실함의 증거로 여겨졌던 장면이 저것도 불법 의료 행위일 수 있겠는데? 라는 의심의 증거로 재해석된 겁니다. 와, 그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예민해지고 또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전현무 씨 소속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병원에서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강력하게 해명했지만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박나래 씨는 어떻게 됐나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매니저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것도 잡음이 많았죠. 네. 매니저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고 다시 같이 일하자는 제안만 있었다고 다시 폭로하면서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엄청났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서 업계에 건전한 실서를 저해야 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공식 입장까지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체의 이미지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진 거죠. 네, 연예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불법 의료 관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린 거고요. 맞습니다. 유닉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연예계에서 처럼 터진 건 아니라는 점이 더 씁쓸합니다. 프로포폴 사건도 있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이에요. 살인적인 스케줄,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외모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평가에 시달리죠. 그런데 아프거나 지쳐도 마음 편히 병원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모습이 알려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런 불안하고 취약한 심리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연예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브로커들이 하나의 거대한 지하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갈 필요 없이 남들 모르게 빠르고 은밀하게 해결해주겠다 이런 유혹이군요. 네, 지친 연예인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 될 수 있죠. 건강과 법을 맞바꾸는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서 음성적인 불법 행위를 드러내겠다는 취지군요. 맞습니다. 또한 처방 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약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번 사건처럼 대리 처방이나 약물 오남용이 일어날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는 박나래 씨 전 매니저의 폭로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주사 이모라는 인물을 거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어두운 관행과 불법 의료 문제라는 거대한 빙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편의 추리극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도덕적 해이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압박감, 현행 의료법이 미처 다 포괄하지 못하는 회색지대,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터진 사건이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법은 불법 의료 시술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술자 처벌이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서비스를 찾게 만드는 연예계의 극심한 압박과 프라이버시가 없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과연 책임의 화살이 시술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간 개인의 책임과
그런 선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